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쓰레기통이 뒤집어지는 순간 엄마의 머리 위로 구겨진 종이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딸 지수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전하는 사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그날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0월의 오후였습니다. 서울 한강변 복합문화센터 66세의 윤희경은 새벽부터 이곳에 있었어요. 화장실 바닥에 물 자국을 닦는 일. 그게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화장실 안내 청결 담당. 명찰에 적힌 직함이었죠.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희경은 홀로 이 일을 해왔어요. 사람이 쓰고 나면 쓰기 전보다 깨끗하게 돌려준다. 그녀는 이 말을 습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걸레를 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일어서고 또 꿇고 하루에 몇 번을 반복하는지 이젠 세지도 않았죠. 그날 오후 3시 화장실 입구에 누군가 섰습니다. 34살 나지수, 희경의 딸이었어요. 지수는 작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봉투가 구겨져 있었어요. 엄마, 희경은 대걸레를 벽에 기대 세우고 손을 닦았습니다. 왜 왔어? 회사는? 점심시간이에요. 엄마, 이번 달은 먼저 드릴게요. 지수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희경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도 사정 있잖아. 엄마가 더 힘드시잖아요. 난 괜찮아. 일 있으니까. 두 사람의 신랑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향수 브랜드 팝업 퍼포먼스 리허설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화장실로 몰려왔어요. 여자 화장실 입구가 순식간에 붐볐습니다. 그 무리 한가운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서아라, 29살,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엔서였습니다. 팔로워 30만.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 입구를 배경으로 촬영 각도를 재고 있었어요. 여기 조명이 좋네요. 여기서 찍을게요. 스태프 2명이 그녀 뒤를 따랐습니다. 아라는 카메라를 들이댔다가 찡그렸어요. 저 분홍색 대걸레. 프레임에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스태프가 희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 저것 좀 치워주실래요? 희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걸레를 들고 청소 도구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드가 깨지거든요. 청소 도구 같은 거. 아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희경은 아무 말 없이 도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다시 세웠습니다. 표준 절차였으니까요. 엄마, 지수가 작게 불렀습니다. 괜찮아. 일 좀 해야지. 희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좀 지켜볼게요. 왜? 회사 가야지. 괜찮아요. 오늘 오후는 여유로워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오후 4시에 의뢰인 미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을 눌렀거든요. 지수는 봉투를 어머니 앞치마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엄마, 이따 끝나면 같이 저녁 먹어요. 희경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사랑하는 우리 딸. 로비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리허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아라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희경은 다시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물자국을 닦기 시작했죠. 지수는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며 화장실 타일 바닥에 형광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경이 방금 닦은 자리였어요.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때마다 희경은 물기를 닦았어요. 묵묵히. 지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저렇게 하루를 보내는구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누군가를 위해 바닥을 닦고 누군가를 위해 표지판을 세우고 로비의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가 화장실까지 흘러왔어요.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희경의 대걸레 소리만 작게 들렸죠. 지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로펌 선배였습니다. 지수야, 4시 미팅 준비됐어? 지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미팅 미뤄도 될까요? 선배의 답장은 빨랐어요. 무슨 일이야? 가족 일이에요. 알았어. 조심해. 지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희경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로비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리허설 첫 번째 장면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아라가 스태프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좀 더 리얼하게 갈게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퍼포먼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조명이 켜졌어요. 아라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공간에 왔어요. 이 향기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명을 조정하고 소품을 배치하고 아라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왔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죠. 카메라가 화장실 입구를 비췄습니다. 희경이 프레임 구석에 잡혔어요.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컷! 아라가 손을 들었어요. 카메라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아라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환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기요. 아라가 희경을 봤습니다. 프레임에 들어오지 말아주실래요? 촬영 중이거든요. 희경은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저 표지판도 좀 치워주세요. 분위기가 깨져요. 희경은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안전 규정상 필수입니다. 물기가 있어서요. 촬영 몇 분이면 돼요. 잠깐만 치워주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여튼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스태프에게 말했죠. 각도를 바꿔요. 저쪽은 안 나오게. 지수는 벤치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는 그저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촬영이 다시 시작됐어요. 아라는 또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할게요. 오늘의 향수는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아라는 완벽했어요. 미소도, 목소리도, 몸짓도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컷, 오케이. 카메라가 멈췄어요. 아라의 미소도 멈췄습니다.
다음 씬 준비할게요. 그녀는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리얼한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의 질감. 어떻게요? 거칠게요. 너무 깔끔하면 재미없잖아요. 아라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입구 쪽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종이들, 바닥에 좀 깔아주세요. 자연스럽게. 스태프가 망설였어요. 여기요? 화장실 입구예요? 네. 리얼한 분위기 살리려고요. 일상적인 느낌. 스태프는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종이 몇 개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흩어놓았어요.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런 거. 희경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아라가 돌아봤어요. 네. 바닥에 쓰레기를 두시면 안 됩니다. 위생 규정 위반이에요. 아, 이건 촬영 소품이에요. 몇 분만 있다가 치울 거예요. 희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치워야 해요. 그녀는 몸을 숙여 종이들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조용히. 아라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일입니다. 화장실 청결 관리가. 촬영 중이라니까요. 몇 분만 기다려 달라고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희경은 종이들을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아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봤어요. 촬영 다시 준비할까요? 잠깐만요. 아라는 희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희경은 손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일 방해하는 건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규정? 촬영 몇 분 하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희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 좀 하세요.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할 말씀이 없습니다. 뭐? 아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다시 시작할게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아라는 재빨리 돌아섰어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할게요, 여러분. 목소리는 또다시 달콤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다는 듯. 희경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촬영이 끝났어요. 컷. 오늘 촬영 여기까지. 스태프들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화장실 쪽을 다시 봤어요. 희경이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작은 휴지통을 봤습니다. 입구 쪽에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 아라가 휴지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희경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휴지통이 기울었습니다. 천천히. 아라의 손이 그것을 들어 올렸어요. 희경의 머리 위로. 지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줌마. 아라의 목소리. 차갑고 낮았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훈수해요? 휴지통이 뒤집어졌습니다. 구겨진 종이들이, 빈 종이컵이, 휴지 조각들이 허공에서 흩날렸어요. 희경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순식간에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수의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희경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머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빈 휴지통을 내려놨어요. 비웃었습니다. 제대로 일 좀 하시지. 그리고 돌아섰어요. 스태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태프들이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아라는 화장실에서 멀어졌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희경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용히.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쓰레기를 주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1명, 2명, 3명. 화면 속에 희경이 담겼어요. 무릎 꿇고 쓰레기를 줍는 그 모습이 천장 모서리에 CCTV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어머니가 보였어요. 흩어진 종이를 줍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희경은 모든 쓰레기를 주웠어요.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천천히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물기가 번진 자리를, 종이컵이 떨어졌던 곳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화장실 동료 정미라였습니다. 언니, 희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요. 이래야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희경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떨림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여긴 화장실입니다. 사람들 발이 미끄러지니까요. 그 한마디, 정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희경은 딸을 봤어요. 왜? 회사 가야지. 엄마, 괜찮다니까. 희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을. 엄마, 그냥 참지 말자. 희경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뭘 어떻게. 저 사람이 잘못했어. 명백하게. 지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뒤집어지는 순간, 흩날리는 종이들, 무릎 꿇은 어머니. 증거야, 엄마. 이건 증거라고. 희경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규정을 지켰을 뿐이야. 정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녹음한 게 있어요. 지수가 돌아봤어요. 녹음요? 네. 평소에 저한테 하던 말들이요. 그 사람이. 정미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어요. 언니한테 하는 말들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희경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들, 뭐 하려고? 엄마 명예 지킬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로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 일행이 떠나는 소리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다음 촬영 장소를 이야기하며 화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희경은 다시 대걸레를 들었어요. 일마저 해야지. 엄마, 괜찮아. 정말로. 희경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하지만 그녀의 등이 조금 더 구부러진 것 같았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결심. 엄마, 오늘 일 끝나면 같이 가요. 어디? 제 사무실. 아는 변호사 선배 있거든요. 희경은 대걸레를 멈췄어요. 변호사? 네. 꼭 상담받아야 해요. 희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지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꼭. 희경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제야 처음으로 타일 바닥에 물자국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희경의 눈에서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한 곳으로 향했어요. 서초동. 작은 법률사무소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하지만 4층 한 곳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현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지금 사무실이야? 응.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가도 돼? 현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올라와. 5분 후 지수는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현우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살. 대학 동기였어요. 졸업 후 공익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사람. 앉아. 무슨 일인데? 지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말없이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 속 희경이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종이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조용히 바닥을 닦는 어머니. 영상이 끝났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응, 우리 엄마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봤습니다. 쓰레기통을 든 여자, 뒤집는 순간, 무릎 꿇는 희경.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업무 방해, 모욕죄도 해당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 규정 위반도 있어. 엄마가 계속 말했거든. 바닥이 미끄럽다고. 현우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CCTV 있을 거야. 좋아. 그거 확보해야 해. 건물관리사무소에 요청서 넣으면 돼. 현우는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목격자는? 있어. 그날 사람들이 많았어. 몇 명은 휴대폰으로 찍기도 했고, 진술서 받아야 해. 최소 3명. 지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정미라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언니, 녹음 파일 보낼게요. 지수는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현우에게 보여줬어요. 이건 뭐야? 엄마 동료분이 녹음해 둔 거래. 평소에 그 인플루언서가 하던 말들. 현우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줌마들은 왜 이렇게 느려요? 답답해 죽겠네. 저거 치우라니까요. 프레임 망치잖아. 나이 들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이래요? 하나하나가 모욕이었습니다. 현우는 이어폰을 뺐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지속적인 괴롭힘이야. 패턴이 있어? 있어. 명백해.
반복적으로 나이와 직업을 이유로 모욕했어. 현우는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증거 목록 정리할게. 그는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내가 찍은 영상. 사건 당일 직접 촬영. 두 번째, 건물 CCTV. 천장 카메라가 다 찍었을 거야. 세 번째, 목격자 진술. 최소 3명 확보. 네 번째, 녹음 파일. 지속적 괴롭힘 입증. 다섯 번째, 현장 일지. 어머님 근무 기록. 지수는 메모를 받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야. 현우는 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승소 확률 90% 이상이야.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정말? 응. 증거가 명확해. 영상, 음성, 목격자 모두 있어.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응.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야. 현우가 돌아봤습니다. 이건 노동의 존엄에 관한 거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거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야. 알아. 현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자. 고소장 작성하고 CCTV 영상 요청서 넣고 목격자 연락하고. 고마워, 현우야. 뭘? 우린 친구잖아.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뭐라고 하셔? 지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어. 일이 커지는 거 원하지 않으신데. 그럴 줄 알았어. 현우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분들은 항상 그래. 자기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 그래서 더 화가 나. 지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규정을 지켰을 뿐인데. 그래. 그리고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야. 현우는 노트북 화면을 지수에게 돌렸어요. 이거 봐. 고소장 초안이야. 화면에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폭행, 모욕, 업무 방해. 그리고 안전관리 규정 위반. 빠진 거 없어? 없어. 완벽해. 지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문서 맨 위에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희경. 피해자.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집에 가서 쉬어. 내일부터 바쁠 거야. 너도 들어가. 응. 마무리만 하고 갈게.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돌아봤어요. 현우야. 응. 정말 고마워. 현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함께 가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4층 현우의 사무실만은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지수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자요. 내일 봐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너도 조심해서 가. 지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어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센터 시설 운영팀을 찾아갔어요. 3층 관리 사무실. 팀장 이강민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지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공식 신고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근무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민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CCTV 캡처 사진, 목격자 진술서 초안, 사건 경위서.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향수 브랜드 행사 때. 네. 인플루언서 서아라 씨가 저희 어머니에게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강민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좀 곤란한데요. 곤란하다니요? 그 행사가 센터 이미지에 중요했거든요. 홍보도 많이 됐고.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보상은 해드릴 테니까.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난처한 입장이라. 우리 엄마가 폭행당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행사 이미지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강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가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61세. 단정한 회색 정장. 짧게 자른 머리. 권수미 센터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아, 센터장님.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라니요? 수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청소 직원분 보호자가 찾아오셨는데 별일이 아닙니까?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미는 지수를 봤어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읽었어요. CCTV 캡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쓰레기통이 뒤집어지는 순간 무릎 꿇은 희경. 수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분, 이름이 윤희경 씨입니까? 네, 저희 어머니입니다. 수미는 사진을 더 가까이 봤습니다. 희경의 얼굴을 확대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수미가 지수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께서 15년 전에 뚝섬 병원에 계셨습니까?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요. 겨울이었습니다. O형 RH- 음성 피가 긴급하게 필요했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피를.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5년 전 12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귀 혈액형이라 피가 없었어요.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한 분이 오셨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수미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병원 복도,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자신, 그리고 조용히 다가온 한 여성, 헌혈하러 왔습니다. 희경이었습니다. 제가 O형 RH- 음성이거든요. 뉴스 보고 왔어요. 당시 희경은 50대 초반. 새벽 시간인데도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힘드실 텐데. 수미가 물었었죠. 희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살 수 있다면요. 피를 뽑고 간단한 음료수만 마시고. 희경은 조용히 돌아갔어요.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눈을 떴어요. 지수를 봤습니다. 그날 제 남편이 살았습니다.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우리 엄마였어요? 윤희경. 이름을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수미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CCTV 사진을 봤어요. 무릎 꿇은 희경. 이런 일을 당하셨군요. 수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강민 팀장을 봤어요. 이강민 팀장. 네, 센터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강민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게, 여기가 무슨 곳입니까? 공공문화시설이에요. 수미는 서류를 탁 내려놨습니다. 안전과 존중이 최우선이어야 할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CCTV 원본 영상 확보하십시오. 네. 행사 대행사 담당자 연락처 가져오세요. 네. 그리고 사내 조사위원회 소집합니다. 강민은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수미는 지수를 봤어요. 따라오시겠어요? 네. 어머님 뵙고 싶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희경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여전히 묵묵히. 수미가 다가갔습니다. 윤희경 씨. 희경은 고개를 들었어요. 센터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센터장님, 잠깐 시간 되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조용한 휴게실로 갔어요. 수미는 희경을 마주 앉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5년 전 겨울. 뚝섬병원. 희경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그때 제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희경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분이 센터장님이셨어요? 네. 수미는 희경의 손을 잡았어요. 15년간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새벽에 달려와 주셨잖아요. 희경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희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제 남편을 구해주신 것처럼. 희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전 어머니의 선행이 오늘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우는 건물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CCTV 영상 열람 요청서입니다. 관리소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변호사님이시네요. 네. 법률자문건입니다. 소장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요. 형사고소 예정건입니다. 여기 고소장 초안이요. 현우는 추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장님 승인도 받으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수미의 서명이 담긴 문서였어요. 알겠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지수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나지수 변호사님. CCTV 영상 준비됐습니다. 지수는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현우도 사무실에서 출발했어요.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소장이 USB를 건넸어요.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장실 구역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우의 사무실.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오후 3시 47분. 아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스태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3시 52분. 아라가 휴지통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어들었어요. 희경을 봤습니다. 3시 53분. 휴지통이 기울었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렸어요. 희경의 머리 위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영상을 멈췄어요. 명확해. 각도도 좋아. 얼굴도 다 나와.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목격자들이야. 현우가 노트를 펼쳤어요. 3명 확보해야 해. 그날부터 지수는 움직였습니다. 당일 화장실 근처에 있던 사람들, 센터 직원 명단을 확인했어요. 관람객 중 일부도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 30대 여성, 센터 카페 직원이었어요. 그날 저도 봤어요. 충격적이었죠. 진술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밖으로 나가나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수는 기다렸습니다. 해야죠. 그분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목격자, 40대 남성, 관람객이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이요? 네. 너무 황당해서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당연히 써야죠. 세 번째 목격자, 50대 여성, 미술작품 전시 관계자였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거든요. 왜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받기만 했어요. 여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도울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3명 모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일치했어요. 인플루언서가 휴지통을 들어 올렸다. 청소하시던 분의 머리 위로 쓰레기를 쏟았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주웠다. 목요일 저녁, 정미라가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저 지금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뵈러 가도 될까요? 1시간 후, 정미라는 현우의 사무실에 왔어요.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가 물었어요. 녹음 파일이요. 2주치. 정미라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서아라 씨가 평소에 하던 말들이에요. 현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줌마, 그거 빨리 치워요. 시간 없어.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느려. 답답해.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하시든가. 하나하나가 모욕이었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거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정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현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패턴이 명확해요. 정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희경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고맙습니다. 지수가 정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금요일 밤, 현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첫 번째, CCTV 영상, USB 2개. 두 번째, 지수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세 번째, 목격자 3명의 진술서. 네 번째, 관람객이 찍은 사진 파일. 다섯 번째, 정미라의 녹음 파일. 2주 분량. 여섯 번째, 희경의 근무 일지와 청소 규정 매뉴얼. 일곱 번째, 센터 안전 규정 위반 내역서. 현우는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지수가 물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야. 현우는 지수를 봤습니다. 이건 완벽해. 지수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래. 좋은 소식 전해. 지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희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아직 안 자? 엄마, 증거 다 모았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이제 다들 알게 될 거야. 희경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 고마울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전화를 끊고 지수는 현우를 봤습니다. 이제 뭐해? 고소장 최종 점검하고 월요일에 제출해. 현우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센터 조사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려. 수미 센터장님이 응. 내부 조사 먼저 하고 법적 대응은 우리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응.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이 작은 증거들이 누군가의 존엄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센터 소회의실, 사각 테이블 위에 USB와 서류 처리 가지런히 놓였다. 수미가 입을 열었다. 조사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아라 측 매니저가 먼저 말했다. 연출 의도였고 과장된 해석입니다. 현우가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 3시 53분 타임코드가 떠오른다. 휴지통이 기울고 종이가 흩어진다. 정적? 이어서 녹음 파일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느려. 아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건 맥락이. 지수가 차분히 끊었다. 맥락은 더 있습니다. 목격자 세 분의 진술이 동일하죠. 잠시 침묵. 수미가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센터는 선제 조치를 취합니다. 행사 대행사 계약 해지, 해당 크리에이터 센터 출입 일시 제한, 내부 안전인권 교육 의무. 매니저가 반발하려 하자 현우가 조용히 덧붙였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수용 여부에 따라 양형합의 여지는 달라지겠죠. 모두의 시선이 희경에게 향했다. 그녀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수미가 물었다. 원하시는 바를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죄를 묻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봐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규정은 괜히 만든 게 아니고요. 지수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희경의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또렷했다. 공개 사과, 재발 방지, 현장 노동자에 대한 존칭 사용과 촬영 전 안전 확인 절차. 그게 필요합니다. 아라가 처음으로 희경을 정면으로 보았다. 입술이 말라 있었다. 죄송합니다. 낮고 빠른 사과. 매니저가 팔꿈치로 그녀를 건드리자 희경이 고개를 저었다. 누구 보라고 하는 사과는 원치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회의는 합의서 초안 작성으로 넘어갔다. 대행사 소속사 연명 공개 사과문 게시, 크리에이터 안전인권 교육 이수 및 봉사 20시간, 센터와 공동으로 촬영 전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희경에 대한 치료 비위 자료 지급, 동료 정미라 무기계약직 전환 추천서 동봉. 서명이 오가자 수미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센터는 이번 일을 매뉴얼로 남깁니다. 사람의 존엄 항목을 최상단에 두죠. 회의실을 나서며 지수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괜찮아? 희경이 미소 지었다. 응. 오늘은 바닥이 덜 미끄럽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오후빛이 기울었다. 타일 위로 노란 사각이 길게 늘어졌다. 아라가 멈칫하며 뒤돌아섰다. 윤희경 선생님. 호칭이 달라져 있었다.
현장에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체크리스트 제 채널에도 올리겠습니다. 희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누군가 한 명은 덜 넘어진겠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 지수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법적 절차는 우리가 마무리할게.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존엄을 기록하는 일 끝까지. 그 순간 희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 언니 고마워요. 우리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희경은 짧게 답했다. 함께해서 가능했어요. 타일에 비친 빛이 한 칸 더 넓어졌다. 절차의 온도가 사람의 말에 무게를 얹고 있었다. 문화센터 로비 전광판에 공지 화면이 떴다. 사과문 본 센터 행사 과정에서 현장 근무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대행사와 소속사의 공동 서명 아래 체크리스트 링크가 함께 걸렸다. 희경은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장을 또박또박 읽고 마지막 줄에서 숨을 길게 뱉었다. 적어도 말로만은 끝나지 않겠네. 지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말 뒤에 절차가 붙었으니까. 오후 현장 안전인권 교육이 시작됐다. 직원들과 협력사 인원이 둥글게 앉았다. 수미가 첫 슬라이드를 넘겼다. 첫 번째 호칭. 아줌마가 아닌 직함 혹은 선생님. 두 번째 촬영 전 바닥조도 피난 동선 확인. 세 번째 위험 모욕 상황 발생 시 즉시 중지화 보고. 강의 끝 참가자들은 체크리스트에 서명했다. 마지막 줄엔 손글씨로 한 문장이 더해졌다. 사람이 먼저다. 복도로 나오는 길목에서 아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망설임 끝에 먼저 인사했다. 윤희경 선생님. 어제가 아닌 오늘의 호칭. 희경은 짧게 대답했다. 네. 아라는 봉투 대신 인쇄물을 내밀었다. 제 채널 고정 게시물입니다. 오늘 배운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올렸어요. 댓글에선 제 행동을 비판하셨고 그 비판이 맞습니다. 변명 없겠습니다. 지수가 표정을 살폈다. 공격도 방어도 아닌 힘 빠진 목소리였다. 희경은 인쇄물을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누가 덜 미끄러지면 됐습니다. 아라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인사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윤희경 주간 고객 안전 케어 리드 전환. 정미라 무기계약직 전환. 전 협력대행 인원 정기 교육 이수 의무화.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명찰 바뀐다. 희경은 손끝으로 새 명찰을 쓸었다. 반짝이는 금속 글씨가 낯설고도 기분 좋았다. 퇴근 전 마지막 순찰. 희경은 화장실 입구에 새로 비치된 소형 안내 카드를 정돈했다. 촬영 전 바닥과 동선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그 문장을 곧게 세우고 돌아서는데 한 소녀가 다가와 꾸벅 인사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긴 늘 깨끗해요. 희경은 놀라 웃었다. 고마워요. 발 조심하고. 로비 유리창 너머 가을빛이 기울었다. 타일 위로 노란 사각형이 길게 늘어졌다. 지수가 다가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 달 용돈. 약속대로. 희경이 봉투를 받다가 멈췄다. 오늘은 내가 낼게. 명찰 바뀐 기념으로. 지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반반이요. 절차대로. 둘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수미가 손을 흔들었다. 내일 첫 회의 리드로 참석해 주세요. 네, 센터장님. 희경의 대답에는 두려움 대신 역할이 담겨 있었다. 밤 집에 돌아온 뒤 지수는 일지를 정리했다. 증거가 지켜낸 건 사실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하루 말 한마디, 호칭 한 번의 온도.
희경은 식탁 위 인쇄물을 펴서 다림질하듯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종이가 바르게 펴졌다. 깨끗하게 돌려주면 세상도 언젠가 깨끗해지겠지. 창밖에서 바람이 스쳤다. 오늘의 매뉴얼은 한 장의 종이였지만 내일의 호칭은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부른 건 딸의 목소리였다. 엄마 아니 윤희경 선생님. 저녁 먹으러 가요. 아침 첫 순찰. 희경은 새 명찰을 만져보며 화장실 문을 열었다. 밤사이 놓인 안내 카드가 반듯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정미라가 먼저 인사했다. 호칭이 하루의 문을 열었다. 오늘은 내가 체크, 나는 동선. 희경이 웃자 미라도 웃었다. 서로의 일이 이름을 갖기 시작했다. 10시 로비 스크린에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촬영 전 안전 존중 체크 5가지. 아라의 채널에도 같은 영상이 고정됐다. 댓글 상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의 잘못을 배웠습니다. 현장을 존중하는 방법을 함께 기록합니다. 누군가 박수를, 누군가 반성과 응원을 눌렀다. 말 뒤에 절차가 붙자 사과는 방향을 얻었다. 점심 무렵 초등학생 남매가 전시관을 구경하러 왔다. 동생이 젖은 발로 뛰려다 멈칫하자 누나는 안내 카드를 가리켰다. 여기 써 있잖아. 미끄러질 수 있대. 아이들이 조심스레 걸어갔다. 희경은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다. 누군가 덜 넘어진다면 오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오후 교육 시간 수미가 말문을 열었다. 안전은 시설의 업무인 동시에 문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첫 말을 배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가벼웠다. 책임이 나눠지면 어깨는 덜 아프고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해질 무렵 지수가 도착했다. 선생 아니 엄마. 둘은 동시에 웃었다. 오늘도 많이 배웠어? 응.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 이름을 알고, 일을 알고, 마음을 아니까. 지수는 엄마 손을 잠깐 꼭 잡았다. 손등에 굳은 살이 단단했지만 체온은 부드러웠다. 퇴근 전 마지막 점검. 휴지통은 가벼웠고 바닥은 말끔했다. 희경은 거울 앞에 서서 앞치마 매무새를 고쳤다. 뒤에서 미라가 물었다. 언니, 오늘은 뭐가 제일 좋았어요? 누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저도요. 둘은 소리내어 웃었다. 로비를 지나면서 희경은 유리병 너머 노을을 보았다. 타일 바닥에 금빛 사각형이 길게 늘어졌다. 그 빛을 밟지 않으려는 듯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배운 사람들의 걸음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지수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약속 지켜야죠. 희경이 봉투를 받았다가 다시 내밀었다. 오늘은 내가 사.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순두부. 그럼 반반해요. 절차대로. 둘은 나란히 걸었다. 강변 벤치에 앉자 멀리서 새소리가 잦았다. 고단했던 며칠이 뼈마디에서 풀렸다. 지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아직 화나? 화는 바닥 닦듯이 조금씩 없어져. 희경이 미소 지었다. 대신 남는 게 있더라. 자존감하고 방법.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은 기록했고 자존감은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휴대폰으로 오늘의 체크리스트 영상을 다시 틀었다. 화면 속 카드의 존칭, 바닥, 동선, 중지, 보고 5단어가 또렷했다. 희경이 말했다. 이 5가지면 웬만한 건 다 깨끗하게 돌려줄 수 있어. 사람도요? 사람도.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 노을이 다 사그라질 즈음 수미에게 메시지가 왔다. 내일 아침 리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희경은 짧게 답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딸에게 눈을 돌렸다. 지수야. 응? 내가 있어서 내가 나를 잃지 않았어. 지수는 대답 대신 어깨를 기댔다. 바람이 따뜻하게 바뀌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경은 하루를 떠올렸다. 사과가 절차를 만났고 절차가 문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화는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는 법을 가르쳤다. 문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음속 문장을 되뇌었다. 깨끗하게 돌려주면 세상도 언젠가 깨끗해진다. 그 말은 이제 혼잣말이 아니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걷는 사람들, 화면 너머로 배운 사람들의 목소리로 조용히 합창이 되어가고 있었다.